기준 5,562억 원입니다. 차 헬스케어 본사는 홀딩 컴퍼니로서 미국, 호주, 싱가폴, 일본의 주요 도시에 해외 사업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난임치료 클리닉 그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상장사인 싱가폴 메디칼 그룹에 전략 투자하여 동남아 지역 확장 전략의 허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에서는 면역세포 배양센터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 헬스케어는 해외 병원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련 분야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 큰 도약을 위해 IPO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 IPO 주관사단을 선정했고 23년 상장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할리우드 장로병원, 약자로 HPMC는 현재 계약 의사 수 650명에 임직원 수 1,500명, 434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상 수는 뉴 페이션트 타워 공사 완료 시 469병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내 의료계 해외 진출 1호 사례이며 2020년 기준 출산 건수 지역 1위로 산부인과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병원 평가에서 하이 퍼포밍 하스피털로 선정되는 등 권위 있는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1인당 의료비 지출로 보았을 때 세계에서 가장 지출이 높은 국가입니다. 지난 3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고 추세와 의료 체계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HPMC가 소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미국 전체 평균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의료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환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차 헬스케어는 HPMC의 한국 차병원에 축적된 병원 운영 노하우를 접목하여 운영 효율을 높여왔습니다. 의료 자원의 배치와 인원의 동선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혁신적 신속 응급 치료 제도를 도입하여 응급 환자의 대기 시간을 대폭 개선하고 적시 치료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 상태를 후속 관리하는 환자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료 효과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의 신뢰도 향상과 환자 유입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노하우는 미, 현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소개되는 등 지속적인 혁신 DNA를 전수함으로써 차 헬스케어와 차병원 그룹이 K헬스 해외 전파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대로 재무적 성과로 반영되어 인근 병원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차할리우드 장로병원은 대한민국의 의료 노하우를 역으로 선진국에 수출하여 성공한 검증된 사업 모델입니다. 04년 적자였던 HPMC를 조기에 흑자로 전환시킨 것은 물론 2021년까지 에비타 기준 4,256억 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HPMC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지상 4층, 지하 1층 총 5개층의 연면적 3,700평의 뉴 페이션트 타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코자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인 바 최첨단의 의료시설 단지 조성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의료 서비스를 미국 의료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프리미엄 의료 브랜드로 성공을 거둔 처음 서비스를 HPMC와 연계하여 미국 헬스케어 시장에 접목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의 미국 진출은 플래그십 효과로 처음 브랜드 가치 향상과 동시에 미국 현지에 동서양 통합의학과 기술력을 보유한 새로운 개념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호주 사업 시티 퍼틸러티입니다.
2018년 시티 퍼틸리티 인수 당시 9개였던 클리닉 수를 현재 18개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의사 수 49명, 직원 수는 288명으로 연간 4천여 건의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으로의 확장을 위해 서호주, 퍼스 지역의 IVF 클리닉 그룹인 FSWA의 인수를 얼마 전 완료하였고 금년 내에 동부 쪽에도 클리닉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사진은 2020년 오픈한 시드니 중심 지역 플래그십 센터로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 우수한 의료진, 첨단 장비와 함께 방문 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시험관하기 연구가 시작된 난임 치료의 메카로 IVF 그룹 상장사도 2곳이 있을 정도로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고 정부의 의료비용 지원 정책도 갖춰져 있어 인더스트리 저변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IVF 시장은 수가면에서 국내 대비 2배에서 3배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매우 우수한 전략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 헬스케어와 차그룹은 호주 시티 퍼틸리티의 신뢰성 향상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2018년 인수 이후 차병원의 IVF 기술 및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바 특히 2020년 매출은 전년 대비 37% 성장, 에비타는 전년 대비 176%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쟁사들이 타격을 받은 모습과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FSWA는 퍼스 지역 마켓의 30%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지셔닝도 프리미엄 시장에 위치해 있어 시티 퍼틸리티 브랜드 가치와 부합하며 이번 인수로 인해 호주 사업의 에비타가 기존 대비 30% 이상 점프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전략 지분 투자를 한 싱가폴 메디칼 그룹에 대한 소개입니다. 싱가폴 메디칼 그룹 SMG는 산하에 개인 클리닉 47개, 계약 의사 수 357명, 임직원 수 350여 명을 두고 있습니다. 총 19개의 진료과별로 각기 다른 메디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멀티 스페셜티 클리닉 그룹은 현지에서도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코넥스라고 할 수 있는 캐털리스트라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이며 차 헬스케어는 약 2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단일 최대 주주입니다.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헬스케어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2018년에는 호주 시티 퍼틸리티를 차그룹과 SMG가 공동으로 인수하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업 CMS를 소개드리겠습니다. CMS는 일본 내 의료 사업을 진행하는 홀딩 회사로서 면역세포 치료 클리닉인 토탈셀 클리닉 도쿄와 면역세포 배양 센터인 셀 프로세싱 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 헬스케어의 신사업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차 헬스케어는 차그룹 의료기관 인프라와 글로벌 병원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신규로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 오프라인 통합 글로벌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구현하겠습니다. 자본력과 IT 기술력을 앞세워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경쟁하려면 모든 걸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보다는 차그룹의 강점인 여성의학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워 여성 전문 디지털 헬스케어로
특화하는 것이 확실한 경쟁 우위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차 헬스케어의 여성 특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은 차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자산을 연결하고 의료와 관광의 복합 가치를 전달하는 O2O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산모 및 육아 케어 웰리스, 유전체 분석, 버추얼 하스피털 등으로 플랫폼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차헬스케어는 앞으로도 차그룹만의 병원 운영 노하우와 기술 교류를 통해 기존 사업의 유기적 성장을 꾀할 것이며 신규 클리닉 오픈과 M&A를 통해 외형적 성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여성 특화 디지털 헬스케어를 본격화하여 글로벌 자산 통합을 이뤄내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성장 전략을 앞으로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CMG제약 대표이사 이주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기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CMG제약 회사 개요, 중장기 성장 전략 2025년 비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CMG 상호를 사용해 왔고 2014년 신약 합성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케미존을 인수하면서 R&D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후 복제의약품과 구강 필름을 기반으로 비만, 안과, 컨슈머 헬스케어, 의료기기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기술 수출과 구강 필름을 미국의 허가를 추진해왔고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필름 제품을 수출하면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그룹의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학연병 에코시스템의 강력한 지원으로 그룹 소속의 연구소, 의과대학, 병원, 계열사와 같이 제품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실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6년간 연평균 16%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향후 먹거리를 위해 연구개발에 매출액 대비 약 12%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경쟁사 대비 높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 사업 영역은 전문의약품으로 순환기, 신경계, 그리고 소화기가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의 신사업을 추진했고 향후 동물의약품을 포함해서 3개의 사업을 추가할 예정으로 신사업의 성장률은 약 60%로 제약업계에서 성장에 대한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관하는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도 강서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에도 소개되었지만 저희 CMG는 제3세대 CDMO 사업에 40%의 지분 투자로 현재 케미칼 위주의 사업을 바이오 의약품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R&D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 김무성 상무가 간단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MG제약 제재연구본부 김무성입니다. CMG제약 연구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MG제약 연구조직은 베스트인클래스를 추구하는 신약연구본부, 차별화된 ODF 제형과 계량신약을 개발하는 제재연구본부, 신제품을 도출하는 전략본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연구하는 제2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연구소는 차의과학대학교, 차병원, 종합연구원 등 차바이오 그룹 에코시스템을 통해 자문 및 협력으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연구본부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연구본부는 중견기업에 적합한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항암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CNS로 영역도 확장하여 5개의 파이프라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암제의 경우 저분자 몰레큐를 기반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탈인산화 효소 억제제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5개의 파이프라인 중 CHC-2014는 올해 해외로 기술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른 프로젝트들도 공동 연구 및 조기 기술 이전 등을 고려하면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연구본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HC-2014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항암제로서 펜트랙 융합 변이를 저해하는 약물로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임상 1상을 마치고 AUM 바이오센스의 기술 수출 성과를 이뤄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CCN002 역시 표적 항암제로서 폐암 치료제의 내성을 가진 환자들의 내성 극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CCN005는 파이프라인 중에 유일하게 CNS인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아산병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CN008과 009는 언맷 니즈는 있으나 약물 개발로서 개발하기 어려운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CCN002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환자들은 EGFR 변이가 있어서 EGFR 저해제, 즉 항암제를 투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들 중 대부분은 8개월에서 1년 후에 내성을 가지게 되어 기존의 EGFR 저해제인 항암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성의 원인 중에 30% 정도가 맷이나 엑슬이라는 단백질의 증폭 또는 과발현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연구본부는 이러한 맷과 엑셀을 동시에 저해하여 EGFR의 내성을 극복하는 약물로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CCN002는 기존 약물 대비 TGI 23% 대비 84%로 약 2.5배의 효능이 우수한 후보 물질로 작년에 K-메디허브의 원스톱 국가과제 지원을 받아 수양하였으며 현재는 GLC 톡스를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개발본부는 차바이오그룹 에코시스템을 통해 시장에서 성장,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량신약 복합제와 CMG만의 특화된 스타필름 기술을 기반을 통해 ODF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및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고부가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신규 품목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량신약 두 품목인 CMG1903과 1904는 임상 1상 B와 DDI가 차별 없이 진행되고 있어 각각 25년과 26년 발매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두통 치료제인 ODF1910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CSR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관으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했다는 확보를 받았기에 23년 발매를 위해 순항 중에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인 2001은 제재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발매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필름 제형인 조현병 치료제로 개발된 데피조의 경우에는 헤테로사의 아지도 이슈에 대한 FDA 실사가 완료되면 23년 미국 FDA 리서미션을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량신약 파이프라인 중 현재 개발되고 있는 CMG1903과 1904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3 과제는 당뇨 고지혈 복합제로 25년 발매, CMG1904는 당뇨 고혈압 복합제이며 26년 발매를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뇨 복합제들은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으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에 회사 매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방법 독송 후에 1상과 3상을 통해서 허가받을 예정이며 차별에 대한 복합제 개발을 목표로 다층정, 폴리캡, 젤라틴 코팅정, 핵정 등의 기술을 복합하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제품의 사이즈를 축소, 환자들의 복용 수능도를 개선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계량 신약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DF 파이프라인은 CMG 제약에 특화된 스타필름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휴대가 용이하고 쓴맛과 이물감이 제로, 그리고 복양 수능도가 개선되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타필름 기술을 이용하여 발기부전 치료제 및 비형 간염 치료제는 발매를 하였고 현두통 치료제와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ODF도 지속적으로 발매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ODF 제품군에 대한 제품군 확장을 통해서 국내 시장 및
글로벌 시장 수출에도 극대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업 개요와 R&D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25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4년간 신약 및 차별화 제품을 위해 연구 개발에 540억, 생산 인프라 확장을 위해 610억, CDMO 사업에 1,050억을 투자해서 차바이오 그룹의 에코시스템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5개 분야에 대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2025년에는 신약, 계량신약, 구강필름, 복제약, 제3세대 CDMO, 신사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CMG의 미래 모습은 글로벌로 진출하고 현재의 건물은 R&D 센터로, 건설 진행 중인 CGV 건물은 바이오 생산 기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장의 약 3배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신공장과 미국과 한국에서의 바이오 공장이 병행되어 현재 케미칼 위주의 사업은 케미칼과 바이오 사업이 동시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품은 제네릭에서 계량 신약과 신약으로 전환될 것이고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25년 매출은 약 3배 성장한 2천억 원을 도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주세요. 예, 숫자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200억 투자로 2개의 공장, 7개의 신사업, 10개의 R&D 프로젝트로 제2의 도약을 추진해서 2025년에는 제약업계 30위, 시총 30위의 비전을 이루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차백신연구소 발표드리겠습니다. 예, 차백신연구소의 경쟁력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프리미엄 백신과 치료 백신, 항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TLR2와 TLR3 면역 증강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GSK 대비 어주번트의 플랫폼이 저희 회사의 플랫폼이 훨씬 더 우수함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맨 메디컬 니즈에 기반하여서 저희는 대부분 현재까지 신약으로 개발되지 않은 퍼스트 인 클래스의 만성비형 간염 치료 백신, 무반응자 대상 비형 간염 예방 백신, 퍼스트 인 클래스의 PHN 예방 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항암 백신 면역 항암제로서 부작용이 없는 항암 치료와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항암 백신과 면역 관문 억제제의 낮은 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유일의 TRL2-3 면역 증강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는 트레디셔널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백신 및 치료 백신을 개발하거나 항암제 및 항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백신이나 면역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상용화 시장 규모가 큰 타겟 질환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면역 증강제가 개발되었던 것을 보면 1세대에는 얼룸이라는 물질과 2세대에는 BTR 계열의 에멀전이나 리포점 제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1세대나 2세대는 항원 전달체로서의 역할은 하였지만 면역을 올려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역학이 점차 발달하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TLR, 톨라이크 리셉터라는 것을 면역세포 내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발견이 노벨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톨라이크 리셉터에 반응하는 라이간드를 개발하는 사업이 점차 발달하였습니다. 글로벌 넘버원인 GSK는 LPS라는 TLR4에 반응하는 라이간드를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최초의 TRL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였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초록색 그림을 보시면 셀 멤브레인에 있는 TRL과 세포 내에 있는 엔도저말 멤브레인에 있는 TRL이 있는데 저희는 GSK 전략과는 다르게 셀 멤브레인에 있는 TRL 1, 2와 그 안에 있는 엔도저말 멤브레인에 있는 TRL 3를 같이 공략함으로써 시너지스틱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TRL 2, 3 라이간드로는 유일한 플랫폼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특허청의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 분석 시스템을 살펴보면요.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S등급에서 D등급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저희 차백신연구소의 특허는 글로벌 넘버원인 GSK나 사노피와 같이 S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노바티스나 머크도 가지고 있지 않는 S등급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비교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큐라티스, 유바이오로직스, 아이진 등 국내 다양한 백신 회사들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면역 증강제의 S등급 특허를 저희 차백신 연구소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GSK에 현재 시판화되어 있는 AS04, 03, 01 시리즈 세 가지 품목 대비 저희는 TRL2, 3 라이간드만으로 대부분의 물질을 커버하고 있고요. 대상포진인 경우에는 GSK는 리포점 제형의 TLR4인 MPL, QS21을 추가한 반면 저희는 TLR2, 3에 리포점만 포함시키고 QS21을 넣지 않아도 GSK21의 제품을 능가하는 그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지속 가능 확장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기술이다 보니 면역 증강제에 항원만 저희가 개발을 추가를 하면 다양한 치료제나 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B형 간염 항원은 저희가 개발하고 대상포진 이 두 가지 항원은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요. 그 외에 노인용 독감, 코로나, 노로 등은 다양한 항원 제공 회사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타임라인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완성 B형 간염은 지금 2B상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B형 간염 예방 백신은 무반응자 관련 임상이 거의 1상이 투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임상 1상 IND가 제출되었고요. 코로나 백신은 지금 현재 항원 개발사와 공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항암 치료가 되는 면역 항암제, 펩타이드 항암 백신 등이 지금 개발 중에 있으며 특히 항암 백신은 아스톤사이언스의 21년 2월에 기술 이전이 약 2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간단히 언매니지 메디컬 니즈에 대한 질환으로 간단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은 일반적으로 아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은 질환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급성 B형 간염은 일반적으로 항바이러스를 드시면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만성 B형 간염은 현재 완치되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투여에 의해서 내성 바이러스가 출현하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성 B형 간염이 중요한 이슈는 B형 간염의 대부분의 원인, 간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 만성 B형 간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 B형 간염을 완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면역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 2회 이상 결과에 보시면 길리어드가 발표한 것 대비 2배 이상의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추적 결과를 보시면 기존에 어느 완치도 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2군 특히 20 마이크로그램에 6번 투여하는 경우에는 7명 중에 3명이 S항원이 50% 이상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S004번 환자는 수치가 22,000에서 마지막 백신 투여한 지 4주 후에는 19%밖에 줄지 않았으나 2년이 지난 장기 추적 결과
99%인 128까지 떨어져서 이 수치가 0으로 되면 완치가 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데이터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세대 혁신 B형 간염 예방 백신입니다. 이 B형 간염 예방 백신 또한 기존에 여러분들 모두 다 맞으셨던 예방 백신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포인트는 이러한 모든 백신을 B형 간염 백신을 맞으신 대상군 중에 효과가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분들이 대략 한 10% 정도의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봐도 5천만 명 정도 되면 500만 명 정도가 이런 무반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무반응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B형 간염 예방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백신의 경우에는 2세대 항원에 면역 증강제는 얼룸이라는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새로운 제조합 백신으로서는 GSK가 2세대 항원에 면역 증강제 MPL을 넣어서 허가를 받았고요. 하지만 이건 일반인 대상이 아닌 혈액투석 환자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박스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의 예방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2세대 대상의 항원이었고 면역 증강제는 CpG라는 TLR9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에 발매되었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3조 원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VBI라는 회사는 3세대 항원은 개발할 수 있었으나 면역 증강제 개발 기술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미국에서 임상이 끝나서 허가를 받았으나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3세대 항원도 개발하였고 면역 증강제인 A2LL23인 L-템포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반응자용 백신까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예방 백신 하나로만도 저희가 시가총액이 수조 원을 달하는 그런 가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파이프라인입니다. 대상포진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몸 안에 어려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 안에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를 드시면 대부분 완치가 되는데 연세가 많으시거나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3개월 이상 앓게 되면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암이나 류마티성 관절염보다도 통증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 갔을 경우에는 현재 치료제로서는 치료제가 없이 항우울제, 항경련제, 국소마취제, 아편유사제 등의 통증을 컨트롤할 뿐 완치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포진후 신경통, PHN의 치료제 한계에 있는 부분을 저희는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포진 백신은 저희가 대상포진 질환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약이 나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에 머크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하였고요. 11년 동안 독점적으로 세계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스카이조스트라는 약독가생 백신으로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은 하였으나 한국에서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 약 200억 정도의 매출만 발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독가생 백신은 고령의 투여자들에게는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하여 제조합 백신인 GSK가 2017년에 머크가 허가를 받은 11년이 지난 정도에 드디어 허가를 받습니다. 이어 보시면 좌측 하단을 보시면 60세, 70세에도 90%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차백신도 지휘항원에 TRL-23를 넣은 리포점 제형으로 제조합 백신을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 17년에 이제 싱글릭스 머크 매출이 주황색 부분입니다. 이 제품이 GSK 제품이 출시되면서 바로 1년 만에 대부분 다 싱글릭스 제품으로 대체가 됩니다. 결국 약토카 생백신은 글로벌하게 시장에서 잠식되어서 제조합 백신으로 현재 시장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GSK 백신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인 CDC에서 자기네들이 인정해준 제품 중에 가장 통증이 심한 제품이고 꼭 2번 아픔에도 불구하고 2번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QS21이라는 면역 증강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B형 간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통증 이슈가 없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서는 대상포진 예방 백신, PHN 예방으로는 퍼스트 인 클래스 제품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저희 항암 백신, 면역 항암제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백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나 카티라고 알려지는 아답티브 T셀 이런 제품들은 많이 알려졌으나 항암 백신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면역 증강제 이슈 때문인데요. 이 면역 증강제가 매우 좋은 면역 증강제를 활용하게 되면 항암 백신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많은 펩타이드 항암 백신들 개발 중에 있으나 많은 물질들은 대부분 GM-CSF나 몬테나이드라는 물질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른편 보시면 이메틱스라는 회사도 좋은 항원을 개발하여서 항암 백신의 3상을 진행하였으나 면역 증강제로는 GM-CSF나 몬테나이드를 썼기 때문에 실패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희도 항원을 개발한 좋은 회사가 아스톤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HSP90라는 펩타이드를 가지고 보시는 그래프와처럼 CFA, TLR4, TLR78을 넣어도 효과가 좋지 않았으나 저희 2, 3를 넣은 결과는 2배 이상의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른편 그림에 보시면 암에 자라나는 것도 저희가 잘 막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저희는 아스톤 사이언스에 총 2천억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였습니다. 업프런트 피로 25억을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많은 회사들이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의 이 수많은 이 항원에 저희 면역 증강제가 도입이 된다면 간단한 콧 한가의 증설로만으로도 이 비교 임상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면역 항암제 개발 전략입니다. 면역 항암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키투르다, 업디보 다양한 이런 제품들이 면역 관문 억제제로서 개발이 되고 있으나 보시면 ORR 효과가 한 10%에서 2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저면역원성 종양 환경에서 고면역원성 종양 환경으로 바뀌어야만 효과가 좋아지는데 이렇게 콜드 튜머를 핫 튜머로 바꾸는 부분에서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효과가 미진합니다. 그러나 저희 TLR2, 3 면역 증강제는 저 콜드 튜머를 핫 튜머로 바꾸는 그러한 탁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행해서 쓰인다면 매우 좋은 효과로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데이터의 결과를 보시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보였고 면역 관문 억제제만을 썼을 때는 38.7%를 보인 반면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행 투여했을 때는 94%를 쓰인 것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작년에 유럽 아마케인 에스모에서 저희 논문이 포스터가 선정이 되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 세 가지 경쟁력을 가지고 저희 차백신 연구소는 더욱더 연구에 매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로써 5개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바로 저기 Q&A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 질문들을 채팅창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CMG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대피조 진행 사항, 특히 미국 FDA 승인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부탁합니다. 그 헤테로 공장 실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전반적인 예상 허가 일정이 2023년을 넘어서 2025년까지 무조건 뭐 기다려야 하는지,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잘 관리되고 있지 못한가, 네, 대해서 이렇게 좀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이주영 대표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바로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신약과 계량 신약으로 약 12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인원과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핍조를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렇게 진전이 잘 안 돼서 저 개인도 그렇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후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백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임상을
진행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9년에 미국 FDA에 NDA 서브미션, 그러니까 품목 허가 신청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해가지고 아리피프라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상은 캐나다에서 진행을 했고 생산은 독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하고도 여러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원료를 생산하는 데는 아시는 것처럼 그 글로벌 제약사인 헤테로에서 API, 그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GMP 이슈가 강화가 되면서 그 헤테로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형을 같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하고 이 아리피프라졸 원료를 같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 2, 3년 전에 그 임퓨리티, 그러니까 불순물에 대한 이슈가 GMP 이슈로 글로벌리 이게 큰 화제가 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고혈압 치료제인 쌀탄계 불순물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2020년 8월에 대핍조에 대한 보완을 좀 해라라고 하는 그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헤테로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2021년 11월 달에 그 실사가 완료된 보고서를 같이 공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혈압 치료제인 쌀탄계 불순물 이슈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지도라고 하는 또 불순물 이슈가 다시 재발견이 또 됐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헤테로 공장뿐만 아니라 이 원료를 사용하는 많은 공장들이 이제 지적 사항이 돼 있는데 현재는 이제 쌀탄계는 해결이 돼 있지만 제2의 이슈인 그 아지도 불순물이 지금 이슈가 돼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쌀탄계와 똑같은 그 과정을 좀 번복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2022년 이제 5월 달인데 저희가 작년 말에 헤테로가 이제 미국 FDA로부터 지적 사항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쌀탄계도 보면 한 1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아직도 그 불순물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 사이에 물론 미국 FDA에서는 헤테로 실사를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태스크포스 팀을 지금 많은 인원을 투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헤테로하고도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FDA의 일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실사가 나갈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실사가 나가서 이슈가 해결이 되면 그 허가까지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서 허가까지는 내년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스키조프레니아, 그 다음에 바이폴라, 우울증, 틱 이런 적응증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4개의 시장을 다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만 저희가 타겟으로 했는데 시장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타겟되는 시장은 전체 시장의 5%에서 10% 정도는 필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미국에서 발매가 되면 허가도 중요하지만 그 커머셜 쪽으로 해서 판매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브랜디드 제네릭으로 해서 이거는 505B2라고 하는 영역으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를 가진 제네릭으로 이렇게 발매할 예정이고 지금 허가 진행 상황하고 커머셜 파트너십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 한 10개 회사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CMG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CMG가 이제 2,200억 투자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회사의 현금 유동성 그리고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은 있으신지, 뭐 특히 1년 내에 유상증자 계획이 있으신지 예,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CFO로 있는 김상기라고 합니다. 아까 그 2,200억 정도 투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설 투자부터 해서 집행이 된 게 한 500억 정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를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한 85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한 1,400억 정도가 해결이 되고 나머지 한 800억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해당 금액은 앞으로 5년간 쭉 계속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부 차입을 해서 조달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현재로 지금 뭐 유상증자를 1년 내에 하겠다 이런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차백신 연구소에 대해서 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이 상당히 긴데, 네, 그러시겠습니까? 네, 차백신연구소 관련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 부분을 너무 긴 부분이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차백신연구소는 R&D 회사이니까 굳이 CFO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자사주 직원들의 저희 임원들의 회사 주식 매입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답변을 드리면 제가 기본적으로 CFO로서 지금 현재 뭐 회사의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 그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자금적인 부분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차원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도 그런 부분은 향후 그룹에 있는 조직과 협력을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식을 취득할 용의가 있다고 물으셨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염정선 대표와 함께 저희가 저희 회사의 주식을 아마 매입하는 게 아마 곧 공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예전에 이제 캔시노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 말씀을 저희가 드렸고 최근에 WHO에서 긴급 승인 받은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캔시노와는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캔시노가 WHO에 긴급 승인 받은 것은요. 예전에 바이럴 벡터를 기반으로 한 백신입니다. 캔시노는 바이럴 벡터로 한 백신은 예전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용하였다가 현재 이제 긴급 승인을 받은 거고요. 현재 저희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제조합 항원 백신은 지금 현재 노바백스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제조합 백신을 받은 백신입니다. 그 제조합 백신은 현재 그 외에는 허가받은 것이 없는데요. 캔시노와는 조금 더 특히 변이에 강하고 특히 맞았을 때 지속 효과가 1년 이상 가는 그러한 백신을 개발하는데 같이 공동적으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차백신 연구소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티카와 관련해서 네, 질문 들어왔습니다. 마티카 수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서둘러서 이제 수주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대표님 그 바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 또 그러니까 뭐 소 대표님 답변. 예, 소병재입니다. 저희가 그 수주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수주의 진행 상황은 사실은 고객하고 협의가 완료돼야지 공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수주가 완료된 이후에도 저희가 공시할 수 없는 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공시하고는 상관없이 일부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를 했고 추주 활동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PR 관련해서 수주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한 내용을 빨리빨리 PR을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주가를 올려야지 이런 그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수주를 뭐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서 PR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모멘텀을 가질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PR 활동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고객 그 동의를 얻어서 말씀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PR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객하고 지속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채팅창으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각 발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관련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전환 사채 때문에 주가를 조정하느냐는 개인 주주의 이런 의심이 있는데 전환 사채 200억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차바이텍 오사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2020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총 750억이고, 저희 이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기존에 저희 이제 투자했던 이제 투자가 분들이 다 주식으로 전환해서 남아있는 게 195억 정도 됩니다. 그 남아있는 전환사채는 그 내역을 보시면 하여튼 다 각 기관에서 펀드마다 이제 조성된 거고 그 기관의 각각의 어떤 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어떻게 그 주가 조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애초에 750억 이렇게 저희들이 그 CB 발행한 것도 여태까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인이 저희 CDMO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행한 거고 그런 그 펀딩된 자금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